안녕하세요. 호스트 스피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전자서명 이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네, 있죠. 마치 상처나면 데일밴드 찾고 메모할 땐 포스트잇 찾는 것처럼요. 어느새 그냥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기업, 바로 도큐사인입니다. 맞습니다. 전자서명 시장의 거의 90%를 장악한 절대 강자죠. 그리고 돈도 아주 잘 버는 우량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2025년 들어서만 주가가 25% 넘게 하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인데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네. 과연 이 도큐사인은 AI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잠자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혁신적인 경쟁자들의 공세에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한 과거의 챔피언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최신 실적 보고서와 CEO 앨런 티게슨의 인터뷰는 기본이고요. 네네. 실제 이 서비스를 매일 쓰는 소상공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까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거인의 현재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성적표부터 한번 열어보시죠. 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이 8억 1,8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8%가 늘었고 와, 영업이익률은 무려 31%나 됩니다. 31%면 엄청난 숫자죠. 현금 흐름도 2억 6,300만 달러로 아주 넉넉하고요. 숫자만 보면 어디 아픈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익률 31%면 제조업은 꿈도 못 꿀 숫자고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시장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 8%라는 성장률에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아니 8% 성장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평소라면 그렇겠지만 도큐사인은 팬데믹 시절에 분기마다 40%에서 50%씩 성장하던 기업이거든요. 와, 50%요? 네. 그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투자자들 눈에는 연 8% 성장이 마치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큐사인의 뉴 노멀, 새로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하긴 고객 수가 거의 180만 개에 달하고 연간 30만 달러 이상을 쓰는 대기업 고객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하니 맞습니다. 여기서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막강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실적과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부진할까? 네, 왜죠? 그 답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에 있습니다. 현재 도큐사인의 주가 수익 비율 PE가 40배가 넘습니다. PE 40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PE가 40배라는 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1달러의 순이익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40달러라는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보통 이런 높은 평가는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주에나 붙는 숫자죠. 그런데 지금 성장률은 8%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 성장세로는 40배의 가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식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 높은 기대치와 차가운 현실 사이의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도큐사인에게 너의 과거는 화려했지만 현재 8% 성장만으로는 그 비싼 몸값을 감당할 수 없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구에 답하기 위해 도큐사인이 정말 엄청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 그 비장의 무기 말이군요. 네, 그게 바로 지능형 계약 관리 IM 플랫폼이죠. 이제 단순히 서명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선언한 거네요. 맞습니다. 계약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겠다 이건데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전 생애 주기라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실 계약 관리 솔루션은 이미 시장에 많이 있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도큐사인의 IEM이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한 회사의 영업팀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기존에는 변호사나 법무팀의 요청에서 표준 계약서 초안을 받고
그걸 워드 파일로 수정해서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협상했죠. 네, 딱 그렇죠. 굉장히 번거롭고요. 그러다 최종 합의가 되면 그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도큐사인에 올려 서명을 받았고요. 모든 과정이 분절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IAM 플랫폼 안에서는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플랫폼 안에서 표준 계약서 템플릿을 불러와서 AI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납품 기한은 30일로 하고 지체 보상금은 0.5%로 설정해서 초안 만들어줘. 와, 그럼 AI가 순식간에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이메일로 수정안을 보내오면 AI가 기존 안과 비교해서 어떤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는지 자동으로 하이라이트해서 알려주고요. 진짜요? 네. 서명이 끝난 후에는 수백 개의 계약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올해 갱신해야 할 계약 중에 월 $10,000 이상인 것만 찾아줘 라고 물어보면 바로 리스트를 뽑아주는 식입니다. 와, 이건 뭐 차원이 다른데요. 예전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만년도장 같은 역할이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계약서를 혼자 읽고 쓰고 분석하고 똑똑하게 정리까지 해주는 AI 법무팀 비서가 되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계약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까지 AI가 모두 책임지는 올인원 플랫폼으로의 진화. 이게 도큐사인의 승부수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초기 성과를 내고 있어요. IAM은 도큐사인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제품으로 출시 몇 달 만에 벌써 25,000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벌써요? 네. CEO 앨런 티게슨이 직접 올해는 변혁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을 정도니까요. 기존 고객들을 이 IAM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두 자릿수 성장률로 복귀하겠다는 게 회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 AI 비서라는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강력해 보이네요. 기존 180만 고객에게 이 기능을 추가로 판매, 업셀링 할 수만 있다면 성장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 보면 시장은 여전히 뭔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화려한 계획에 숨어있는 암초는 대체 뭔가요? 시장의 불안감은 크게 세 가지 파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파도요.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파도는 전통의 거인입니다. 바로 어도비죠. 아, 어도비. 포토샵이랑 PDF 파일 형식인 아크로벳으로 이미 전 세계 사무실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상대네요. 맞습니다. 어도비는 아크로벳 사인이라는 자체 전자서명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최대 무기는 막강한 기존 생태계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문서 작업을 위해 어도비 제품을 구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자서명 기능을 살짝 끼워 넣거나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굳이 도큐사인을 따로 쓸 이유가 줄어들죠. 그렇죠. 이미 쓰고 있는 서비스의 기능이 추가된다면 굳이 다른 회사로 갈아탈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위에서 묵직하게 내리누르는 압박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파도는 뭔가요? 두 번째 파도는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자들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도전자들? 네, 특히 어그리닷컴 같은 신생 기업들의 전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도큐사인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정면으로 아주 영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략하는데요? 도큐사인의 핵심 수익원, 즉 전자서명 기능을 무제한 무료로 제공합니다. 잠깐만요. 공짜라고요? 무제한으로? 그게 사업이 되나요? 도큐사인은 서명 하나하나의 비용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그걸 그냥 공짜로 풀어버리면 치킨 게임처럼 보이죠? 네, 이건 거의 뭐 치킨 게임 하자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 즉 로스리더에 가까워요. 아, 이들은 서명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연동된 결제에서 수수료를 떼는 핀테크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가 어그리닷컴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청구서를 보내서 결제를 받으면 그 결제 금액의 1, 2%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월 $50, $100씩 고정 구독료를 내는 것보다 실제 돈이 들어올 때만 작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죠. 와, 도큐사인의 발밑을 파고드는 아주 날카로운 공격입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위에서는 어도비라는 거인이 누르고 아래에서는 작지만 빠른 스타트업들이 파고들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뭔가요? 마지막 파도는 바로 시장의 목소리, 즉 실제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저희가 레딧의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분석해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한 사용자는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저는 한 달에 서너 번 서명받은 게 전부인데 이것 때문에 월 $50를 내는 게 맞나요? 너무 비쌉니다. 공감되네요. 또 다른 사용자는 더 본질적인 지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자서명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냥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기능일 뿐이죠. 와, 뼈아픈 지적이네요. 전자서명 기술 자체가 더 이상 새롭거나 독점적인 기술이 아니게 되면서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상품화, 즉 코모디티제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와, 정리가 딱 되네요. 그러니까 도큐사인이 IM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AI 스마트 오피스를 짓는 동안 네, 어도비는 기존 건물에 비슷한 기능을 증축하고 있고 어그리닷컴 같은 신생 기업들은 그 오피스의 현관문, 즉 전자서명을 아예 공짜로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형국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과연 고객들이 도큐사인이 제공하는 통합 AI 플랫폼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더 저렴하거나 심지어 무료인 대체 서비스로 돌아서서 핵심 사업 기반을 잠식할 것인가? 이것이 도큐사인이 마주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그림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한편에는 여전히 높은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인이 AI라는 담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둔화된 성장, 그 성장에 비해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새 방향에서 밀려오는 파괴적인 경쟁자들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도큐사인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전자서명 시장의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럼 뭐죠? 이 회사가 AI 기반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베팅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만약 도큐사인이 IAM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거대한 기존 고객 기반을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면 현재 주가는 미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 변신에 실패한다면요? 만약 어도비나 어그리닷컴 같은 경쟁자들이 도큐사인의 핵심 사업인 전자서명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IAM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회사의 전체 매출은 역성장할 수도 있고 주가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CEO는 기존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업셀링해서 두 자릿수 성장으로 복귀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그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도큐사인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 서명자와 약 180만 개에 달하는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것은 경쟁사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거대한 성과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도큐사인은 이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새롭게 지은 AI 스마트 오피스로 성공적으로 이주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싸고 단순한 열쇠를 손에 든 경쟁자들이 나타나 성벽 아래의 구멍을 뚫고 성 안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빼내가게 될까요? 도큐사인의 이 거대한 고객 기반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철옹성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물이 새고 있는 거대한 양동이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호스트 스피커, 엑스퍼트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